지금 보고 계시는 요 건물이 경매로 나온 공장 건물인데, 공장이라는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평당 1068만원 꼴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긴 공장인데 평당 1000만원이 넘게 나온다? 여기에서 일단은 헉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18억 1700만원, 평당 1100만원 가까이 되는 요 가격이 비싼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권에 바로 입찰을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아니, 이런 동네에 누가 도대체 창고나 공장을 쓴다고 들어오겠냐 라고 얼핏 보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 건물이 많은 동네에 공실률이 엄청나게 적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동네에 나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이라는 동네에 나온 공장 물건인데, 일단은 주소지 자체가 무슨 면, 무슨 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 않죠. 시흥시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 동네이기도 하고, 무슨 동 이러면은 벌써 도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건물이 경매로 나온 공장 건물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봤었던 공장이라는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빨간 벽돌 주택집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앞면을 보면 행거도어가 달려있고 옆면에도 행거도어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옛날 스타일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시공법이죠. 밑에 1m 정도는 콘크리트로 시공을 해놓은 공장들, 그런 패턴이 또 이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외벽은 빨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든 벽으로 되어 있는데, 또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일반 판넬 공장들처럼 구조가 일반 철골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뼈대는 공장인데 외벽은 또 빨간 주택집 외벽이고 아리송하죠. 그래서 이게 공장이냐 주택집이냐, 이게 외관만 딱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잡고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매 물건을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유형의 공장 경매 물건을 가치 판단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보면 우리 경매 물건은 인천,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안산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처에는 시흥, 대야동, 은행동, 택지지구가 바로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이런 대도심 주변에서 공장이나 창고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들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든 매매든 찾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 수요를 받아주는 동네 중에 하나가 오늘의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안현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 물건 공장이 위치한 이 주변의 상황을 한번 쭉 보잖아요. 아니, 이런 곳에 이렇게 공장이나 창고가 많이 들어가 있었냐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동네는 주택들도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봤던 말끔한 판넬로 만든 공장이나 창고들도 들어가 있고, 대도심을 주변으로 공장이나 창고 수요를 받아주면서 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빨간색 벽돌로 된 공장이나 창고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네를 쭉 걸어다니면서 살펴보면 생각 외로 지어져 있는 공장이나 창고 건물
건물 안에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실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주얼만 딱 봤을 때는 낡고 오래되고 허름하고 이면 도로의 형태 역시도 구불구불하고 막 꼬여있고 이래가지고 아니 이런 동네에 누가 도대체 창고나 공장을 쓴다고 들어오겠냐 라고 얼핏 보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 건물이 많은 동네에 공실률이 엄청나게 적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천, 부천, 광명, 안양 이런 대도심권에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장들은 여기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고 건물들이 낡았고 동네가 허름하고 이렇다고 해서 좀 더 남쪽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공장이나 창고를 이전을 하고 싶다 하는 순간 본인의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 지역, 아파트 대단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장사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한번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잘 옮기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공장을 밀어내는 정책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멀리 나가는 순간 다시 도시 가까운 공장이나 창고로 들어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안현동 바로 옆에 과림동만 보더라도 공장이나 창고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고 전통적으로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경기도 도시권에서의 공장 창고 수요를 받아주는 지역이었는데 3기 신도시, 시흥광명 공공주택 지구 이거 짓는다고 해서 보상해주고 수용해가지고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장이나 창고 개수가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어디론가는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인구도 줄어들고 뭐 그런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도시로 인구는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집중돼 있는 도시 인구를 배경으로 영업을 하셔야 되는 공장이나 창고들은 더욱더 도시 주변에 붙어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붙어 있는 공장 창고가 정책적으로나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용으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철거당하면서. 그래서 그런 큰 줄기를 이해를 해야 이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오늘의 공장 경매 물건의 가치를 비로소 이해를 좀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매물건 신권 감정가가 18억 2천만 원 가량입니다. 토지 면적으로 나눠보면 평당 1,068만 원 꼴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긴 공장인데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여기에서 일단은 헉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18억 1,700만 원 평당 1,100만 원 가까이 되는 요 가격이 비싼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권에 바로 입찰을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부동산 경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취득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유찰되고 나서는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우리 경매정보지에 보면 공장 경매 물건이 공부상으로는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1층, 2층 모두가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황은 1층은 공장인데 2층은 주택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매매를 하고 세금을 낼 때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현황이 주택이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고 입찰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물건은. 대신 2층을 딱 까봤는데 현황도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그냥 일종 근생 소매점에 대한
대한 세금 처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토지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요. 그래서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1층 바닥 면적 자체부터가 일반 공장이나 창고보다는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넓은 마당이 필요한 업종들은 어차피 이런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창고나 공장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이 동네에서는 단점은 아니에요. 어차피 마당이 넓지 않아도 이 입지를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은 공장이면서도 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수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변에 거래되는 시세, 일반 매물로 나오는 매물의 가격대,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도시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창고나 공장의 공급이 사실상은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나중에 매각 후의 세금 처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와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